경골골절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발목 단축장애, 그 밖의 후유증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는 각종 보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콩당콩당 보상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셨던 근로자분의 보상 사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꼭 눌러주세요.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다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고 위임자 A씨 또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중심을 잃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시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살펴보면 다리의 경골골절뿐만 아니라 비골까지 분쇄골절로 부상을 입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골골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영상으로도 심하게 골절된 뼈조각을 정복하여 금속 내고정물로 고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재 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일정 기간 후 치료가 종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산재 보상 이후 피해자가 놓치고 있거나 반드시 찾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근재보험입니다. 이는 산재 처리 이후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사례자 역시 콩단 손사의 손해 사정을 통하여 근제 보상에 대한 진행을 시작할 수 있으셨습니다. 추가 보상이라고 하여도 쉽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구비하여야 할 서류도 많으며 특히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 즉 가실 비율을 반드시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놓고도 보험사와 다투게 됩니다.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골골절로 인하여 외고정술과 내고정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진료 기록 부상의 수술 소견 및 수술 내용을 검토하면 1,2제로 프링으로 늘려가면서 고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후유장애, 특히 발목의 단축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발목의 단축장애를 쉽게 말하면 경골골절 후유증으로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쪽 다리의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스캐노그램 검사를 통하여 정밀하게 비교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골골절은 이처럼 발목 단축장애나 그 밖의 다양한 후유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발목 움직임 장애와 발가락 기능 이상 등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근전도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비골 신경마비 소견까지 받으셨습니다. 이후 발급받은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에 의하여 발목 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율 23%, 영구장애가 인정되었으며 이는 족관절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경골골절로 인한 발목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후유장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고 이를 인정받아 피해자의 상태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손해사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골골절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발목 단축장애, 그 밖의 후유증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는 각종 보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예상되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하여 보상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근제사고,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골골절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를 입증하여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골골절 후유장애로 고민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